반갑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운영해온 지도 어느새 2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사주와 삶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다 보면 어떤 해는 유난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해는 한 계절이 참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원년은 정말 정신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강한 화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끌어올려서인지 하루가 짧고 한 달이 순식간입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집안일이 계속 이어지거나 돈 문제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생각할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은 그동안 뜨겁게 움직이던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실제 가치와 결과를 확인하는 달입니다. 특히 1958년생 무술생 선생님들은 올해 병호의 화가 자신의 술토와 만나면서 인호술 화국의 마지막 자리를 크게 건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월의 변화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집과 땅 매도운 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달에 도움이 되는 띠와 조심하면 좋은 띠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58년은 무술년입니다. 위에는 무토가 있고 아래에는 술토가 자리합니다. 무토는 넓은 산과 큰 땅처럼 묵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번 책임을 맡으면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술토 역시 땅의 기운이지만 안에 화의 잔여를 저장하고 있는 마른 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술이라는 기둥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단단하지만 속에는 뜨거운 책임감과 자기 기준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남들이 힘들다고 도망갈 때 끝까지 남아서 해결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고 형제 가운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결국 내가 맡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나 혼자 편하게 쓰기보다 가족의 집과 자녀의 생활, 부모님 문제까지 챙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9세가 된 지금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모든 짐을 품고 있으면 재산보다 건강이 먼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병화가 위에 있고 오화가 아래에 놓여 화의 힘이 강합니다. 무술생의 술은 인과 오가 함께 오면 인호술 화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이미 오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술토 안의 화기운도 더욱 강하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올해 평소보다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하나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반복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팔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장사를 접을지 계속할지 고민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야 하나 생각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술토는 오래 저장하는 힘이 있지만 병호년의 화가 강해지면 너무 오래 쌓아두었던 것을 이제는 밖으로 꺼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이런 화의 기운이 강해서 무엇이든 빨리 결정하려는 힘이 컸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도 마음이 앞서거나 가족에게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가거나 돈을 쓰는 규모가 생각보다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집수리와 자녀 지원, 병원비, 생활비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겹쳤던 분들에게는 상반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병신월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금은 그동안 뜨겁게 자란 것을 잘라내고 구분하는 힘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도 8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인간관계, 해야 할 일 가운데 무엇을 앞으로 가져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매출이 나와도 실제 남는 돈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가족에게 계속 돈을 쓰던 분이라면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던 집과 땅이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재산인지 오히려 관리 부담이 되는 재산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유월에 들어서면 이런 고민이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정화는 넓게 퍼지는 병화와 달리 한 곳을 정밀하게 살피는 불이고, 유금은 가을 금기운 가운데에서도 정리와 완성도가 높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대충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집을 팔려고 한다면 실제 가격을 확인하게 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며, 자녀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막연한 기대를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달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정유월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술토와 유금이 서로 가까운 가을의 기운이지만 관계가 아주 부드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와 술은 해의 관계로 참고합니다. 겉으로 크게 싸우거나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라기보다 작은 틈과 서운함, 잘못된 판단 때문에 속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작은 문서 실수나 말 한마디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자녀와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어떤 조건으로 재산을 나누는지 분명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의 9월 전체 운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래 쌓아온 것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달입니다. 무술은 원래 한번 가진 것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물건도 오래 쓰고 사람도 오래 보고 집과 땅도 쉽게 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는 정말 필요한 것과 이제는 보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재산을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산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째 세금과 관리비만 나가고 활용도 하지 못하는 부동산이라면 계속 붙잡는 것이 정말 이익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끌고 가는 관계가 선생님을 지치게 한다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69세 이후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가까이 하면 좋은 띠 첫 번째는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선생님의 술은 말에 오가 더해지면 인호술 화국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올해 자체가 병원년이기 때문에 이미 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호랑이 띠가 들어오면 인호술의 연결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 띠는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움직임과 추진력을 보태주는 귀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오래 고민하고 있을 때 실제 행동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을 내놓기만 하고 중개업소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호랑이띠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거나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호랑이띠의 추진력이 너무 빠르면 무술생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귀인도 역할을 잘 써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일을 실행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아직 숫자도 확인하지 않은 일에 호랑이띠의 말만 믿고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말띠입니다. 말에 오는 술과 함께 인호술의 중요한 축입니다. 올해가 병원년이기 때문에 말의 기운 자체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띠는 이번 달 선생님들에게 오랫동안 미뤄온 문제를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 정리에서 말띠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을 연결하거나 오래 묵은 일을 빨리 처리하도록 옆에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말띠가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번 쉬어 가십시오.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띠는 토끼띠입니다. 개의 술과 토끼의 묘는 묘술합의 관계입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 선생님들에게 인간관계와 가족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말이 짧고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띠가 중간에 있으면 서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대화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형제와 재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토끼띠 사람이 중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사람, 말띠는 실행력을 더해주는 사람, 토끼띠는 가족과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사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돈이나 재산 문제에서 조금 조심할 띠 첫 번째는 용띠입니다. 개의 술과 용의 지는 진술충입니다. 두 땅이 강하게 부딪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집과 땅, 가족 재산처럼 기반에 관한 문제에서 의견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용띠 가족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특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팔고 싶은데 용띠는 계속 가지고 있자고 할 수도 있고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충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띠와의 의견 충돌이 오히려 오래 묶인 재산 문제를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싸움으로 해결하지 말고 숫자와 문서로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할 띠는 닭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6월이고 유아 선생님의 술은 해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닭띠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말과 약속에서 서운함이 생기기 쉬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닭띠가 문서를 잘 보는 장점도 있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일에 너무 참견한다고 느끼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언이라면 감정을 빼고 내용만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할 띠는 소띠입니다. 소의 축과개의 술은 축술의 형 관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고집을 쉽게 굽히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부동산을 어떤 가격에 정리할 것인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팽팽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소띠와 큰 돈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 처음부터 서로의 조건을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알아서 하자고 하면 나중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올해 병원연의 화기운을 상당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술토 자체가 화의 기운을 저장하는 땅인데 병호의 뜨거운 기운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마르고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해졌거나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분은 여름을 지나면서 체력이 많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9월이라고 갑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은 가을로 가더라도 몸에는 여름의 피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소화기와 위장, 관절과 근육의 상태를 함께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답답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자꾸 먹는 것으로 풀기도 합니다. 9월에는 과식과 야식을 줄이십시오. 특히 늦은 밤 음식을 많이 드시면 잠이 더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조금씩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금의 계절에는 건조함도 커집니다. 목과 코, 피부가 건조하거나 변비가 심해질 수 있으니 수분과 실내 습도를 챙기십시오. 다만 한꺼번에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시고 몸에 부담되지 않게 드십시오. 술토는 허리와 다리처럼 몸을 지탱하는 기반의 피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 밭일이나 가게 일을 계속하는 분은 무리해서 하루에 다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화가 강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심혈관 문제에 실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꼼꼼하게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사주가 아니라 의료진의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건강에서 가장 큰 적은 걱정을 혼자 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있어도 말을 안 하고 돈이 부족해도 티를 내지 않고 아파도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9월의 재물운은 돈을 크게 벌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구조를 다시 보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술생 선생님들은 부동산이나 실물 재산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잡히는 집과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금은 쓰면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9세 이후에는 모든 재산을 부동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집과 땅은 재산이지만 관리비와 세금이 들어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내 전체 재산 가운데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임대료, 이자와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술생 선생님들은 큰 재산은 잘 챙겨도 작은 고정비가 여러 곳에서 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도 다시 보십시오. 자녀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보내주다 보면 한 달 전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움에도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사업자금을 요청하거나 빚을 갚아달라고 한다면 더 신중하십시오. 선생님이 평생 모은 재산은 다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부모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9월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와도 당일 답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십시오. 밤에 생각해보고 다음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에서도 확장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특히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선생님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연의 불은 욕심을 키울 수 있고 정유월의 금은 숫자를 반짝이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높은 수익률만 강조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벌어주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달 재물복은 안 쓰는 돈을 지키고 받을 돈을 챙기는 데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이나 보증금 빌려준 돈이 있다면 상대와 다시 일정을 정해 보십시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집과 땅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술생 개띠에게 이번 9월은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달입니다. 술토는 저장하고 지키는 힘이 강하지만 정유월의 유금은 오래 묶여있는 것을 선별하고 값을 매기게 합니다. 몇 년째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았다면 이제는 왜 안 팔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문제인지 집 상태인지 위치인지 매수자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는 것인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술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라면 추억까지 가격에 포함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선생님의 추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집의 조건과 시장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최근 주변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호가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된 가격이 중요합니다. 집을 팔 계획이 확실하다면 시장과 너무 동떨어진 가격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급하다고 해서 헐값에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모술생 선생님들은 마음먹으면 갑자기 결론을 내리는 면도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니 아무 가격에나 팔자는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며칠 더 생각하십시오. 좋은 매도는 최고가에 파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매수자를 만나고 잔금이 확실하게 들어오며 이후 거처까지 편안하게 이어지는 것이 좋은 거래입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9월의 서류를 꼭 확인하십시오. 특히 오래전에 산 땅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은 실제 경계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도로 문제는 없는지 지분이 복잡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가족 사이의 합의가 먼저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뒤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가격이면 동의할 것인지 정해 두십시오. 용띠 가족과 공동재산이 있다면 진술충 때문에 의견이 크게 갈릴 수 있으니 더욱 차분하게 접근하십시오. 한 사람이 고집을 세우면 상대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두면 자녀들이 나중에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전부 미리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내가 사용할 돈을 충분히 남기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매도한 뒤 생긴 큰 돈을 바로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집을 줄여서 이사하려는 분이라면 새 집은 크기보다 생활 편의를 보십시오. 병원까지 거리, 시장과 버스, 엘리베이터, 난방비, 관리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건이 구체적으로 오간다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잔금 일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전보다 거래가 현실에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작은 특약까지 확인하십시오. 유와 술에 해가 들어오는 달에는 작은 오해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자와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는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무술생 선생님이라면 9월에는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무술생은 오래 해온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서는 그것이 오래된 방식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잘 되던 상품이 지금도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떨어진 품목은 이유를 확인하고 계속 적자라면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직원이 너무 많아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역할을 다시 나눠 볼 필요도 있습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거래했다고 해서 계속 손해를 감수하지 마십시오. 정산이 늦고 요구사항만 많은 곳이라면 조건을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임대업을 하는 분은 연체된 임대료를 계속 참지 마십시오. 관계를 해치지 않는 말투로 납부 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나 토지 관련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체력부터 생각하십시오. 땅은 선생님을 기다려주지만 몸은 한번 상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힘든 작업은 주변에 맡기고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아직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경험이 큰 자산입니다. 무술생은 현장에서 여러 번 문제를 겪어본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놓치는 부분을 잡아주고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모든 책임을 다시 떠안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게 빠르다고 계속 직접 처리하면 다른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선생님만 지칩니다. 이달의 행운 색깔은 황토빛과 짙은 갈색 그리고 흰색 계열을 참고해 보십시오. 황토와 갈색은 무술의 묵직한 토기운을 떠올리게 하고 흰색은 정유월에 정돈된 금기운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만 쓰기보다 흰색 소품을 하나 정도 함께 사용하면 마음을 환기하는 데도 좋습니다. 지갑이나 손수건, 옷의 일부처럼 부담 없는 방식으로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남서쪽과 서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남서쪽은 토의 안정과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서쪽은 9월 유금의 정리와 수렴을 떠올리는 방향입니다. 집을 팔고 싶으신 분은 서쪽 방이나 베란다에 오래 쌓아둔 물건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상자와 쓰지 않는 물건이 너무 많으면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도 답답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5, 8, 11, 19, 28, 37, 46을 참고해 보십시오. 숫자는 이번 달의 상징 정도로만 보시고 큰 돈을 거는 근거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이번 달 개운법 첫 번째는 땅과 집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등기와 세금 자료, 임대차 계약서, 상속 관련 문서를 각각 나누어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는 현관과 창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술생은 오래된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 공간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통장에 목적을 붙이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의료비, 비상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을 구분해 보십시오. 한 통장에서 모든 돈을 쓰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감이 흐려집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게 돈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지고 난 뒤에 말하는 것보다 미리 내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두십시오.
5번째는 한 달에 하루라도 아무 책임을 맡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녀 전화도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날 답하고 장사나 집안일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무술생에게는 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개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을 현명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티는 것과 지키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만 계속되는 사업을 버티는 것, 건강을 잃어가면서 일을 버티는 것, 가족과 계속 싸우면서 재산을 붙잡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지키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필요한 돈을 지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면 그것도 지키는 행동입니다. 69세 이후의 재산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큰 집 하나보다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넓은 땅보다 관리하기 편한 현금 자산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는 것만이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선생님 스스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있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에게 좋은 결정이 배우자에게도 좋은 결정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줄이십시오. 가족은 선생님의 마음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앞으로 살고 싶은 방식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 9월의 정리는 10월 무술월로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0월은 바로 무술월입니다. 선생님들의 연주와 같은 무술이 다시 월운에서 겹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1958년생 무술생 선생님들에게는 9월 정유월과 10월 무술월을 따로 떨어뜨려 보기 어렵습니다. 9월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10월에 훨씬 강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집 매매의 가격과 조건을 정했다면 10월에 실제 계약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9월에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면 10월에는 그 구조가 현실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에 정리해야 할 문제를 계속 미루면 10월 무술월에는 그 문제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좋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과 땅을 가지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은 9월에 시세와 세금, 가족 의견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러면 10월에 훨씬 안정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병원연의 강한 화는 선생님들의 술토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그 뜨거운 땅을 조금 식히면서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셨다면 이제는 각자의 짐을 돌려주십시오. 자녀의 삶은 자녀에게 맡기고 형제 문제도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십시오. 재산 때문에 건강을 잃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잠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밥맛까지 잃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편안해야 그 재산도 복이 됩니다. 이번 9월에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오래된 서류 하나 정리하고 가족과 미뤄둔 대화 한번 하고 집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건강검진 일정 하나 잡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술생 선생님들은 원래 큰일을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강한 힘을 무조건 버티는 데 쓰지 말고 삶을 편안하게 정돈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오래 기다린 부동산에 현실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복잡했던 재산 문제에는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돌아오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직장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의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으며 가족 안에서는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가을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힘들면 쉬고 마음이 답답하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69세의 삶도 여전히 선생님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만 남겨두지 마시고 선생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꼭 챙기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바람이 좋은 인연과 좋은 문서로 이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현재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9월이 올해 묵은 걱정은 가볍게 풀리고 팔아야 할 재산에는 현실적인 길이 생기며 지켜야 할 돈은 단단하게 남고 가족과 건강에는 평안이 오래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